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하고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 네 문제 모두 다 우리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넥스트 마인이라는 그 제품의 반품 현황을 조회하는 반품 현황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만들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만들기에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제품이란 테이블이랑 제품별 반품이랑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이란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제품별 반품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과 그 그림을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우리는 맨 앞에다가 이제 반품 날짜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품 수를 표시하고 반품 가격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에서 우리 반품 날짜라고 있죠. 반품 날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 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반품 가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필드를 문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반품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그거는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품 날짜가 지금 첫 번째 필드죠. 여기서 이제 우리 정렬이라고 따로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만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맨 위에 이제 도구모음 중에 우리 실행이라는 요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반품 날짜다, 반품 수다, 반품 가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반품 날짜, 반품 수, 반품 가격 이거를 싹 다 이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넥스트 마인이라는 이 제품의 반품 현황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 이 반품 날짜, 반품 수, 반품 가격이 떴는데 얘네가 지금 어떤 제품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제품 건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땅 하고 시켰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제품명이 쭉쭉쭉 떴죠. 그때 지금 이 제품명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넥스트 마인 그 제품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마인이라는 이 제품 거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래서 제품명 이 아래쪽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넥스트 마인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 이제 넥스트 마인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제품명을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제품명이 이제 넥스트 마인이랑 똑같은 거 그것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실행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제품명을 봤더니 넥스트 마인 그 제품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게 이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죠. 맨 위에 제목부터요. 반품 날짜, 반품 수, 반품 가격, 반품 날짜, 반품 수, 반품 가격 제목 똑같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날짜 보세요. 22년 1월 2일 거, 그 다음에 1월 6일 거, 1월 15일, 1월 20일, 2월 18일, 3월 25, 6월 17일, 그 다음에 6월 23일까지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쭉쭉쭉 똑같이 이제 반품 날짜가 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반품의 수도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품 가격도 보면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명이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제품명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거니까 요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체크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때 값만 보지 말고 이런 형식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품 날짜가 문제 그림과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반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나 통화기호 그런 게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 그림에는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 컬이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반품 현황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반품 현황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반품 현황 조회다 해서 이렇게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관심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소매점별로 총 반품 수를 표시하는 소매점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관심 소매점 요 테이블이랑 제품별 반품 현황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관심 소매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제품별 반품 현황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테이블을 다 이제 표시했죠. 표시했으니까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소매점 명 이제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총 반품 수도 이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관심 소매점에 보니까 소매점 명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총 반품 수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품별 반품 현황에 보게 되면 반품 수가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매점 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반품 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소매점별로 묶어서 우리가 반품 수의 합계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위에서 시그마 유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묶는 방법하고 그렇게 떴죠. 그때 이제 소매점 명별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봐야 되니까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반품 수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총 반품 수가 많은 순으로 이제 정렬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큰 숫자부터 이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이 반품수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정렬해서 우리가 반품수 아래쪽에 우리가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내림차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포항점이다, 청담동 본점이다, 순천점이다, 천호동점이다, 울산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포항점이다, 청담동 본점이다, 순천점이다, 천호동점이다, 울산점이다 해서 여기까지 우리 거는 표시가 됐고요. 그때 반품수의 합을 보니까 159다, 109, 그리고 96, 91, 42요. 그러면 그때 이 값은 전부 다 이제 밖에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품수의 합계 이거를 총 반품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반품이 없는 그런 소매점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안산점하고 부천점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품수요. 요거 이제 제목 좀 바꾸자고요.
자, 요 제목은 우리 총 한 칸 띄고 반품수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중간에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쿼리를 실행을 시켜봤을 때 반품이 있는 그 데이터들만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됐고 반품이 없는 거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품이 없는 그런 소매점까지 싹 다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소매점 명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심 소매점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연결된 이 선 있죠. 이 선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 선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인 속성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조인을 할 때 지금 우리 관심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소매점 코드랑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의 소매점 코드 이 두 테이블에서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그 행만 포함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너 조인, 내부 조인으로 그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관심 소매점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표시를 해주고 이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관심 소매점과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2번하고 써져 있죠. 여기 읽어보면 관심 소매점에는 모든 레코드를 전부 다 포함시킨대요. 그리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2번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 2번이 우리 왼쪽 외부 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조인으로 그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제품별 반품 현황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다 표시하고 이 관심 소매점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내가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3번 우리 라이트 조인이요. 오른쪽 외부 조인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관심 소매점 이곳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표시할 거니까 왼쪽 외부 조인, 요 레프트 조인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결과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거를 보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 컬을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는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이름에다가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그 두 가지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 코드별로 지점별로 우리 반품수의 합계를 조회하는 제품별 지점별 우리 반품 현황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소매점과 우리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제 마법사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사용해야 되는지, 열 머리글로 뭘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수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반품수의 이제 합계를 조회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수치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반품수의 이제 합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봤을 때 우리 제품 코드가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제품 코드별로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대전점부터 시작해서 속초점까지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지점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우리 행 머리글 하나,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소매점이라는 요 테이블이랑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매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제품별 반품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쿼리 유형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크로스텝으로 이제 유형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을 쓸게 제품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갖다 놔야 되겠죠. 해서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제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전점부터 시작해서 속수점까지 이걸 이제 열 머리글로 쓸 건데 문제에서는 지점별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곳에 보니까 우리 지점별이라는 거 지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소매점을 봐도 지금 이곳에 보면 우리 지점이라는 그 말이 없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소매점이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 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포항점이다, 남양주점이다, 대천점이다, 서교동점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필드에 들어있어요? 우리 지금 소매점 명이라는 그 필드에 이 값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소매점 명이라는 요 필드요. 그럼 요 소매점이라는 거 요건 이제 테이블 닫아버릴게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 쓸게 우리 소매점 명이니까 소매점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거는 문제에서 반품수의 이제 합계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반품수라는 거 요거 이제 필드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텝이요. 이 제품 코드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매점 명은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반품수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반품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합계를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묶는 방법, 요약이라는 곳에 묶는 방법하고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합계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코드별로 묶고 그리고 소매점 명별로 묶어서 반품수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도구의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요 실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행 머리글을 봤을 때 제품 코드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열 머리글을 보니까 강릉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온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반품수의 합계가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이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 코드 필드의 첫 번째 글자요. 첫 번째 글자가 가부터 시작해서 막까지인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우리 거는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바바사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사도, 아도, 자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문제에서는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가나다라 마 거기까지만 이제 표시가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lik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 조건 한번 걸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우리가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가 가인 거 그거 찾아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 가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글자가 이제 뭐면 돼요? 가라는 글자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가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글자가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인 그 데이터를 보여달래요. 그러면 요 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아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건을 집어넣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실행이요. 실행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아까는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가나다라 바까지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번째 지상은 싹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소매점 등급이 A인 그 지점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 크로스텍 커리를 만들 때 소매점 등급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매점 등급을 안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뽑기 클릭이요. 그때 이제 우리는 각각 이제 소매점별로 등급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급이라는 그 필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맨 오른쪽 끝에 이제 등급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이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A랑 똑같은 거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이 등급은 우리가 추가시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등급이 이제 A 지점인 그 지점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도 걸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자, 우리 제품 코드는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 F026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열 머리글 보니까 대전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초전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 값을 봤을 때 17이다, 19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48하고 31, 48, 31 그리고 13 맞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니까 11이다, 48이다, 13이다, 58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크로스텍 컬이 다 만들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제품별, 지점별, 반품 현황이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쿼리 이름에다가 제품별, 지점별, 우리가 반품 현황이다.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제품별, 지점별, 반품 현황이다 해서 이곳에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소매점별 반품이다 해서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검색할 그 반품 월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월에 반품된 그 제품 정보를 조회하는 월별 반품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이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리라는 거 요 두 번째 탭을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쿼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이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우리가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값을 표시해야 되는 게 소매점명이랑 제품명 그리고 반품수, 반품 가격하고 요 네 가지 필드를 결값으로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소매점명이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품수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반품 가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 칸이 너무 좁으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반품수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렬이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반품수 밑에 내려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상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반품 월은 반품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서 이용해라. 그때 이제 우리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반품 월이라는 거 요 필드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반품 날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반품 날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반품 날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는 날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월만 필요하죠. 해서 month라는 그 함수로 요 필드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써서 반품 날짜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EXPR하고 자동으로 붙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땅 하고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EXPR1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이 싹 다 이제 월이죠. 월. 근데 우리는 이 전체 월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검색할 그 반품 월을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해당 월에 해당하는 그 제품들만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반품 월을 이제 입력 받을 거죠. 월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이 이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있을 때 그때 요 메시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지금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회할 월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요런 이제 메시지를 쓸 때 맨 뒤에 이제 뭐 맞춤표나 느낌표나 그런 게 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죠.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에서 3월을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월을 봤을 때 3월의 데이터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비교하자고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소매점명이라고 되어 있고 제품명, 그 다음에 반품수, 그 다음에 반품 가격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 거를 봐도 소매점명이다, 제품명이다, 반품수다, 반품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제목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설악점이다, 수원점이다, 춘천점이다, 속초점이다, 포항점이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도 봐도 똑같이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총 17개요. 총 17개가 맞죠. 그리고 제품명을 봐도 제품명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품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줬죠. 해서 반품수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지금 이 위쪽에 올라와서 48개짜리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이제 46개, 그 다음에 40개, 37개, 31개, 그 다음에 29개, 26개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반품 가격을 보니까 19만 80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건 다 맞는데 이 반품 가격을 봤을 때 이 반품 가격 문제 그림상에는 지금 통화기호가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죠. 근데 제 거는 이제 통화기호가 없어요. 요거 이제 통화기호만 이제 붙여주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EXPR1이다 하고 써져 있는 거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 반품 가격에 대해서 통화기호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럼 반품 가격을 선택을 한번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형식이요.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얘를 우리가 이제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화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통화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EXPR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요 함수로 매개 변수값을 이제 입력받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표시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3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결과값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월별 반품 조회 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월별 반품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월별 반품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4개의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아까 2번 문제에서 조인 속성 바꿔서 우리가 이제 왼쪽 외부 조인 그걸로 이제 변경한 거 있었죠. 그 조인 속성 그렇게 이제 변경하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줄 때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을 바로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